안녕하세요. 오문사입니다. 저는 올해 65살 주방용품을 만든 회사를 평생 운영해온 사람이자 한 여자의 남편이자 이제는 홀로 남겨진 사람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동안 아내를 위해 해준 게 거의 없었습니다. 돈을 벌어다 준 것 말고는 해준 게 없었어요. 가정을 돌보지 못했고 아내와 함께 여유있게 등산이나 나들이 한번 해본 역사가 없었네요. 그저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바빠서였고 저는 일에 미쳐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내가 암에 걸리기 전까지는 돈을 벌기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가족여행? 그런 건 사치라고 생각했죠. 아내에게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가자고 해본 적도 없었어요. 저와 함께 가본 적이 없었고요. 심지어 가족과 함께 오붓한 국내 여행조차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바빠서였고 저는 일에 미쳐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삶 속에서 아내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더군요. 그때야 나는 깨달았습니다. 돈이 무엇이 중요한데, 회사가 무엇이 중요한데, 아내가 아파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판국에 그게 다 무슨 소용이람. 저는 깜빡 잊고 있었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오래오래 살 줄 알고 착각했지 뭡니까? 그저 우리 인간은 죽음을 향해서 돌진하고 있는 인생인데 말입니다. 이렇게 일만 하다가 아내만 고생만 시키다가 좋은 추억도 못 만들고 이렇게 보내는구나 싶어서 일에 의욕이 떨어지더군요. 돈이나 회사가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아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삶이 더 중요하더군요. 그런 생각이 번쩍 들면서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젠 일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것이었고 그만큼 열심히 일을 하고 살았으면 이제는 내게도 쉼이 필요하고 아내를 위해서도 봉사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내 손으로 키운 회사를 매각하고 그 돈으로 건물 여러 채를 샀습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고 아내의 병간호를 맘껏 할 수 있게 말입니다. 아내가 편히 요양할 수 있도록 산을 사서 작은 전원주택도 지었습니다. 이 집은 아내가 요양하며 병마와 싸울 수 있는 집이었어요.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작은 정원에서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공간이었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서울집 말고도 통원 치료를 위해 병원 근처에도 집을 마련했습니다. 병원과의 이동시간을 최소화하고 치료를 편안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집은 서로 목적이 다르지만 모두 아내를 위한 배려였습니다. 제게는 아들과 며느리가 있습니다. 둘 다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중학교 교사였고 아들은 고등학교 교사였는데 언제부터인가 사업을 하겠다며 그만뒀더군요. 며느리는 시아버지에게 정말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며느리였어요. 아내가 투병할 때에도 아들과 함께 자주 병원을 찾아와 주었고 며느리의 친정에서도 나를 위해 반찬과 김치를 늘 보내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늘 고마운 마음으로 손자와 손녀를 위해 쓰라고 100만 원씩 며느리에게 건네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자꾸 서울에 있는 내 집을 팔자고 했습니다. 아버지, 서울집을 그냥 그대로 두면 아깝잖아요. 세금도 나오는데 파셔야죠. 아니다. 네 엄마가 저러고 병원에 누워있는데 일을 벌리고 싶지는 않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세를 내준 것도 아니고 비어있는데 저도 자주 가서 둘러보긴 하겠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이참에 집을 팔아서 저에게 주시면 안 돼요? 뭐? 네가 돈이 필요하냐? 네, 제가 지금 AI 관련 스타트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돈이 많이 필요해서요. 아버지가 그 집을 판 돈으로 저한테 투자를 하신다 셈 치세요. 난 투자고 뭐고 다 관심이 없다. 사업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카이스트에 나온 애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참 똘똘한데 동업해서 사업을 해보려고 해요. 나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서울집을 팔 생각은 없다.
네 엄마가 지금이라도 서울집에 가고 싶다고 하면 어쩔 셈이냐? 거기는 네 엄마 집이야. 네 엄마가 저렇게 아파 누워있는데 팔자고는 못한다. 그럴 생각도 전혀 없어. 설령 네 엄마가 팔자고 하더라도 거기서 우리 식구들이 20년을 살아서 네 엄마 손때가 안 묻은 곳이 없는 집이다. 그런 집을 팔 수는 없다. 그러니까 다시는 그런 얘기는 하지도 마라. 알아들었냐? 아버지, 엄마가 서울집에 계실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내가 싫다고 하지 않니? 돈이 필요하면 내가 조금은 빌려줄 수는 있다.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너는 이미 성인이니까 거저 가져갈 수는 없다. 아버지, 그럼 제가 서울집으로 이사와서 살아도 되겠어요? 저희가 사는 집을 팔고 그 돈으로 제 사업자금을 쓰면 되잖아요. 아니, 그렇게는 하지 마라. 내가 말했잖니. 언제든지 네 엄마가 서울집에 가고 싶다고 하면 갈 거라고 말이다. 이미 나는 서울집 외에도 전원주택과 병원 근처 임시 거처가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자기네 집을 팔고 서울에 있는 내 집에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는 것을 내가 마다할 이유는 없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면 싫었습니다. 사업이란 게 꼭 성공하란 법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교사 생활만 해오던 애가 헛바람이 불어서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자력으로 해보려는 노력이 필요한 법이었죠. 그때 내게는 아내가 병종이라서 오로지 그것만 생각을 할 뿐 다른 생각은 없었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남은 시간은 일주일 남짓입니다.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울지 말아요. 당신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맘 편히 떠날 수 있겠어요. 내가 떠나면 당신은 혼자서도 잘 살아야 해요. 알았죠? 당신은 왜 자꾸 떠난다는 말만 하는 거야? 내가 당신 없이 혼자서 어떻게 살라고. 내가 없어도 며느리 밥은 얻어먹을 생각은 마시고 밥도 직접 해서 먹어요. 당신이 일을 하던 것처럼만 하면 요리도 곧잘 할 거니까 난 걱정도 안 해요. 나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한 채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오래도록 아내의 병상을 지켰습니다. 아내가 떠나던 그날 새벽 아내의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눈을 뜨더니 마지막 미소를 남겼습니다. 그러다가 힘없이 눈을 감더군요. 그리고 얼마 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편안하고 평온한 모습으로 떠났습니다. 그동안 치료를 받느라 고생만 하다가 힘들었을 텐데 떠나간 모습은 아주 평화로워 보여서 참 다행이었어요. 그래, 더 이상 고통도 없는 세상에서 편히 잘 지내요. 나도 나중에 당신을 따라갈 테니까. 그렇지만 남아있는 나는 모든 것이 멈춰 선 것만 같았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햇살이 스며왔지만 내 마음은 한없이 어두웠습니다. 그동안 아내를 위해서 5년 동안 병원을 드나들면서 지내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군요. 장례식이 끝난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내가 남긴 머그잔과 안경과 휴대폰, 그녀의 부재를 더욱 선명하게 느끼게 했습니다. 그 허전함과 허무함을 이길 수가 없어서 밤이면 혼자 술잔을 채우며 아내에게 허공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사는 재미가 없어.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 어떡하지?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결심했습니다. 여보, 우리 같이 못 간 여행 이제라도 갈게. 어때? 내 눈으로 보고 내 가슴으로 느끼고 돌아와서 당신에게 다 얘기해 줄게. 아니, 당신도 나랑 함께 다니는 게 어때? 그래서 서울의 집을 정리하고 차도 팔았습니다. 세계 여행을 다녀볼 참이었어요. 이렇게 무기력하게 사는 삶을 아내도 바라지도 않을 것이고 또 무엇보다 나를 위해서도 터닝포인트가 필요했으니까요. 이렇게 맨날 술만 폰마시다가 알코올 중독이라도 걸리면 어쩌겠어요. 아내가 혼자서도 잘 살라고 했는데 말입니다. 아내가 이혼처럼 했던 말들을 떠올리며 정신을 차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다가 말을 했어요. 그동안 너희들이 고생이 많았다.
서울집과 내가 타고 다니던 차도 팔아버렸다. 그러자 아들과 며느리가 반기는 기색이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잘하셨어요. 어머니도 안 계신데 그러셔야죠. 그럼 아버지 그 돈으로 저한테 투자를 하시면 안 되겠어요? 또 그 얘기냐? 돈은 네가 필요한 만큼 빌려는 주겠다. 내 전담 변호사를 불러서 그건 알아서 하자. 내가 비싼 이자는 안 받을 테니까 걱정은 말거라. 그 말에 아들이 놀랬습니다. 아버지, 어차피 제게 물려줄 유산이라고 생각하시고 미리 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어요? 꼭 그렇게 이자를 받으셔야 해요. 지금은 100세 시대야. 내가 네 엄마를 따라 바로 갈지 아니면 100년을 더 살지 어떻게 알겠냐? 너는 내 돈 믿고 그렇게 사업을 할 생각을 했냐? 나는 사업을 할 때 돈 한 푼이 없어서도 다 일궈냈다.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돈 관계는 확실히 해야 하는 법이다. 네가 내 변호사를 통해서 확실히 차용증을 써주지 않는 한은 절대로 돈을 그냥 줄 수는 없어. 알겠냐? 아버지, 그러지 마시고 저 좀 도와주세요.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분명히 저를 도와주셨을 거예요. 그 많은 돈을 아버지 혼자 쓰시지도 못하는데 미리 저를 후원한다 셈치고 아니 투자를 한다 셈치면 안 돼요. 안 된다. 이젠 나도 벌어놓은 돈으로 그 누구한테도 의지하지 않고 살아야 하는데 내가 네가 아무리 내 아들이지만 뭘 믿고 돈을 퍼주겠냐. 그나마 빌려주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지. 그냥 거저달라니. 너 왜 그런 마인드로 어떻게 사업을 한다고 그러냐. 아버지 너무하세요. 아버지가 평생 써도 다 못 쓰실 거면서 그러세요. 뭐? 네가 그걸 어떻게 하냐? 내 돈에 군침 흘리지 마라. 내가 네 엄마를 그렇게 보내놓고 헛헛해서 못 살겠다. 그래서 서울집을 팔고 차를 판 돈으로 세계 여행을 두루두루 다닐 참이다. 그동안 일만 하고 살아왔으니 이젠 쓰고 살아야지. 내게 돈을 빌릴 생각이 아니라면 다시는 거저달라고는 하지 마라. 아들은 무척이나 실망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아들이 사업 초기부터 내 돈을 믿고 사업 계획을 세웠다는 그 자체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사업은 변수가 부지기수인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참 어리숙해 보였습니다. 아들에게 잔소리 같아서 이런저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사업이란 게 아무리 능력이 좋다고 할지언정 운도 따라줘야 하는 법이죠. 내가 만사 다 있고 편안히 몇십 년을 더 살다가 아내 곁으로 가야 하는데 뭘 믿고 그러겠습니까? 솔직히 아들이 나를 설득하려는 자세와 태도 그 자체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날 밤도 나는 아내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아내에게 앞으로 내 계획을 말해주고 아들이 나한테 돈을 요구한 것도 말해줬습니다. 거저 돈을 달라고 한 아들에게 단호하게 거절한 이유도 말해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그랬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요. 오늘만 여기서 이렇게 술을 마시고 내일부터는 술도 끊고 세계 여행을 다닐 계획을 세울 거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당신이 함께 해줘. 그렇게 술을 훌쩍거리다가 정신을 잃었습니다. 마을의 이장이 나를 발견하고 아들에게 연락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나는 안방 침대에 누워 있었고 목이 말라 주방으로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거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문을 열고 나왔다가 아들과 며느리가 주방 식탁 의자에 앉아서 대화를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왠지 문을 나서지 못하고 가만히 제가 문 앞에서 망설이다가 아들과 며느리가 하는 말을 듣고야 말았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시면 우리 투자 계획은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참, 아버지도 그렇지. 그 연세 무슨 세계 여행이야? 어떻게든지 막아요. 못 가시게 해야 돼요. 아버님이 우리 옆에 있어줘야 아버님 돈을 한 푼이라도 빼낼 게 아니에요. 세계 여행이 말이 쉽지 한두 푼이 드는 여행이 아니잖아요. 아버님이 갖고 계신 돈을 다 쓰고 사시겠다는 건데 그럼 우린 어떻게 해요? 그러게 말이야. 아버지를 못 가시게 해야겠어. 건강상 이유로 가시지 말라고 해야겠어. 아버님이 우리 말을 들으실 분이 아닌데 어떡하죠? 그러니까 말이야. 일단 아버지한테서 최대한 많은 돈을 빌릴 생각이야. 이자는 어떡하려고 그래? 아버지랑 타협을 봐야지.
사업 초기라서 이익이 안 날 테니까 1년 후나 2년 후에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최대한 나중에 지급하는 조건을 내세우든지 해야지. 설마 나중에라도 이자를 달라고 하시면 사업이 힘들어서 차일피일 미루면 되는 거고, 내가 사업이 힘들다고 하는데 아들한테 꼬박꼬박 이자를 받아 챙기실 분이 아니야. 그냥 내가 돈을 허투루 못 쓰게 하려고 저러시는 거지.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 아버지 돈은 다 내 돈이나 마찬가지야. 그러게 아버님도 너무하신 거 아니야? 남들은 부모님이 자식들 잘 되라고 어떻게든지 도와주지 못해서 안달인데 아버님은 너무하셔. 그냥 등산 동호회 가입을 하셔서 아주머니들이나 만나고 등산이나 다니고 좋아하는 술도 마시고 그렇게 사실 것이지. 무슨 세계여행을 떠나신다고 저러실까 몰라. 내가 어떻게든지 못 가시게 해볼게.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 기대어 살 수 없다는 것을. 내 삶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을요. 며칠 후 나는 아들과 며느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내가 유언장을 새로 작성했다. 나는 너희들한테 내 재산을 전혀 남길 생각이 없다. 내가 죽더라도 말이다. 미리 말해주는 거야. 나를 믿고 사업을 추진하지는 말라는 말이다. 알아들었냐? 그 말에 아들과 며느리가 기절초풍을 했습니다. 아버지, 왜요? 남들은 자식들한테 못 줘서 안달인데 아버지는 왜 그러세요? 제가 어디서 좋은 자식이라도 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에요. 그 많은 돈을 자식한테 안 주면 도대체 누구한테 준다는 말씀이세요? 생전에 내 앞에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던 며느리도 열불이 난다며 내게 달려들었습니다. 아버님, 너무하세요. 애들 아빠 사업자금도 안 대주시겠다고 하고 유산 상속도 안 주신다고 하다니요. 저희가 마음에 안 들면 꾸중을 하시고 야단을 쳐서 바로 고치시면 될 것을 왜 유산 상속을 안 하시겠다고 미리부터 그러세요? 너희들이 하는 말을 내가 다 들었다. 너희들 속마음을 내가 모를 줄 알았냐? 오로지 나를 돈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다 안다. 내가 일생을 뼈 빠지게 번 돈을 내가 다 쓰고 죽겠다는데 무슨 말이 그렇게 많냐? 그 말에 아들과 며느리가 쌍으로 내게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무슨 말을 들었다고 그러세요? 저희들 속마음이 어떤데 그러시냐고요. 아버님, 뭔가 오해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다시 한번 유산 상속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거둬주세요. 너희들이 맨날 그래봤자 소용이 없다. 내가 번 돈은 내가 다 쓰고 저 세상으로 갈 테니까 내 돈에 눈독을 들일 시간에 일이나 열심히 해서 돈 벌 생각들이나 하거라. 아참, 그리고 네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했었냐? 네가 아직도 내 변호사를 안 만났던데 그 일은 없던 걸로 하자. 너한테 돈 빌려줄 생각이 없다. 내가 돈을 주지 않아서 사업을 못할 것 같으면 그 사업은 접어라. 아니면 내 돈 없이 잘해봐라. 그 말에 사색이 되어버린 아들이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그랬습니다. 아버지, 돈도 안 빌려주신다고요? 제 아버지 맞아요? 그동안 부족함이 없이 키워줬으면 고마워할 줄 알아야지. 돈 안 준다고 내가 네 아비가 아니란 말이냐? 괘씸한 놈 같으니. 그런 정신을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거야?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알았냐? 단호한 내 태도에 아들과 며느리가 얼굴이 새하얘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아들이 내게 또 뭐라 할 참이었는데 눈치 빠른 며느리가 그런 아들을 쥐잡듯이 잡았습니다. 당신은 왜 아버님한테 예의 없이 그래요? 가만히 있어요. 라고 하자 아들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불쌍한 척은 다하면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는 내일부터 세계 여행을 떠난다. 이 집과 여기 주변 땅만 팔지 않았어. 내가 돌아올 곳이 있어야 하니까 한 번씩 너희들이 주말 농장으로 사용해주면 고맙겠다. 그리고 땅이 넓으니까 길냥이들과 유기견들이 지낼 공간으로 무상으로 내어줬으니까 차고 곱기를 바란다. 아들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마지못해 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속마음은 아버지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도 어쩌겠습니까. 유산 상속을 해주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으니 다시 마음을 바꾸게 하려면 내 말을 잘 듣는 척이라도 해야만 했을 테죠. 그렇게 해서 저는 세계 여행을 떠나서 이곳저곳을 훑고 다니면서
아내를 떠나보낸 그 헛헛한 마음을 정리를 했습니다. 떠나는 발걸음마다 아내와 함께 지난 날들이 나를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세상 곳곳을 누비며 아내와 함께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마음속에서 다시 느끼고 사랑과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남은 시간은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 아내와의 기억이 있었기에 이제 나는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65세의 나이에 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삶은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사랑과 자유를 마음껏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